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패널 데이터 연구실장을 겸하고 있고요. 먼저 이렇게 데이터 페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희 한국노동연구원 패널 데이터 연구실에서는 두 가지 패널 데이터를 생산하고 또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사업체 패널 WPS가 되겠고, 이제 한국노동 패널 오늘 소개해드릴 클립스를 생산하고 또 관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간략한 조사 자료의 개요를 포함해서 클립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또 설문 문항이라든지 데이터 구조, 또 변수 구조, 통합 설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연구 동향과 관련한 클립스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이터 페어에 참가하고 있는 이제 훌륭한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모두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패널들이고 또 각각의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는 한국 노동 패널 조사가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제일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최고해서 제일 오래됐다는 표현이고요. 또 이제 웨이브가 가장 길다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른 패널에서 참여를 하셔서 이 의미를 알려드리는데 보통은 그냥 최고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고기도 하고 또 국내 유일한 이제 노동 관련 패널 데이터라고 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가치가 높다고 하겠고요. 한국노동 패널 조사는 1998년도에 1차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올해 이제 20차 조사가 수행이 될 것이고요. 2000년도에 이제 표본 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98 원표본이라고 얘기하고 또 통합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발표는 98 원표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통합 표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타 패널에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클립스는 1차 조사 시에 제주도를 제외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 그리고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추적 조사를 하는 애뉴얼 패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구 특성으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 도시 지역을 대표하는 5,000가구인데 12차 조사에는 제주도와 그리고 도시 가구를 포함해서 1,415가구를 추가를 했고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그 가구원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 특성으로는 인적 사항을 포함해서 소득이라든지 소비, 저축, 또 자산 부채, 주거, 또 자녀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개인 특성으로는 이제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들, 이제 뭐 고용 형태라든지 또 고용의 질에 있어서 근로 시간이라든지 임금, 이러한 근로 조건들, 그리고 노동시장 이동에 관한 내용들, 노동조합 관련 변수들, 또 교육 훈련 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이제 KP 방식이고요. KP 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스의 조사 연역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듯이 1998년에 1차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5,000가구, 그리고 가구원 수는 약 한 13,000여 명이 됐고요. 서면 조사로 9차 조사까지 진행이 되다가 10차 조사에 이제 KP를 부분 도입했고 11차부터 이제 전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12차 조사에서는 말씀드렸듯이 1,415가구의 표본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981 표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그리고 농촌 지역을 제외한 도시가구를 표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데 좀 이 대표성 확대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한국노동 패널 조사는 올해 20차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5,000가구를 추가로 표본 추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리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클립스의 표본 구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 표본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초 이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2009년에 1,415가구를 추가를 했죠. 따라서 이제 98 원표본이라고 하면 1차 조사의 표본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통합 표본이라고 하면은 이제 98 원표본에 추가 표본을 포함한 이제 표본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다시피 1차 통합 표본은 2009년이 이제 1차 통합 표본이 되겠죠. 이제 기존 조사 가구 중 당해연도 응답 가구, 그러니까 98 원표본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3,657가구 플러스 분가 가구, 아까 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다른 패널에서 한번 소개를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이 분가 가구가 1,649개 가구가 되겠고요. 또 추가 표직 가구 말씀드린 1,415가구를 원가구로 해서 6,721가구를 원가구로 하는 게 통합표본 1차 조사가 되겠습니다.
가구원 수로는 약 한 14,489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2015년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98표본이 약 5,632가구, 통합표본으로는 한 6,500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본가 가구에 대해서 추적 원칙을 세우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본가 가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본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본가를 하게 된 가구들이고, 본가의 추적 원칙은 이제 원표본 가구원에 집계된 출생시, 그리고 원표본 가구원이 이제 본가시에 추적 조사를 하고, 본인 합가 등으로 신규 동거한 비원표본 가구를 하더라도 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비원표본 가구원이 단독으로 본가했을 경우에는 추적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사 대상은 이제 가구주가 가구 설문을 응답을 하고, 개인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개인이 응답을 하게 되는 거겠죠. 다음은 이제 클립스의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한국노동 패널 조사는 각 연도별로 조사 진입한 1에서 2주 전에 5개 권역별로 면접원 교육을 실시를 한 후에 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2000년도를 제외하고는 통상 4월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8차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을 좀 앞당기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패널 조사와 마찬가지로 노동 패널 조사가 전년도 소득이라든지 또 일자리에 대한 회고 정보가 있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여름철 계절 특성상 휴가로 인해서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조사 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사 시작 이후에 한 3에서 4개월 정도가 되면 한 90% 정도 조사가 완료가 되고요. 그럼에도 이제 저항이 크거나 이탈 위험이 큰 표본의 경우에는 마지막 1개월이나 2개월 동안 한계 성공률을 높이려고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13차에서 15차 연도에는 조사 시점이 조금 다시 늦춰졌죠. 이유는 한국노동 패널 조사가 고용정보원으로 잠깐 이관이 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좀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다시 16차부터는 노동연구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다시 조사 시기를 좀 앞당기려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이제 98표본의 이 조사 성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이상호 박사님께서 패널들이 이제 유지율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군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패널 조사에 있어서는 이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표본 이탈, 어트리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원표본 유지율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원표본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5,000가구 중 성공 가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000년도에 68.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 표본 유지율이라는 걸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게 될 텐데, 이건 이제 원표본 5,000가구 중에 사망 등으로 소멸한 가구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제외한 이제 유지율이 되겠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가 72.8%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동 패널 조사가 최고의 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데이터 설명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저희 노동 패널의 유지율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패널들이 많아요. 근데 1차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저희가 웨이브가 길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재정 패널은 안 오셨죠? 제가 재정 패널 설명회 갔더니 훨씬 더 유지율이 좋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좀 봅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저는 초대를 받았고 어쨌든 재정 패널은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게 패널의 웨이브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지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독일의 GSAP 같은 경우에도 72.4%, 그리고 PSID 같은 경우에도 56.6%로 이제 국제 데이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유지율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보셨던 이제 98표본의 유지율이 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표본의 유지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문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클립스의 설문지는 크게 이제 아까 보셨듯이 가구형이랑 개인용 설문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가구형 설문지는 가구주가 응답을 하고, 개인용 설문지는 15세 이상의 가구원이 응답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개인용 설문지는 다시 취업자랑 미취업자용 설문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취업자용 설문은 다시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설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는 이제 저기서 보시는 일자리 유형 판별 설문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일자리 유형별 구분이 저렇게 있는데요.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지난 조사 시에 보유를 했고 현재에도 지속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유형 1 그리고 유형 3이 포함이 되겠죠. 이 중 임금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형 1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 자영업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유형 3이 되겠죠. 하나 더 보게 되면 지난 조사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지난 조사에는 없었던 일자리죠. 그리고 현재 조사 이전에 또 끝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유형 6 그리고 유형 8이 해당이 되겠는데 임금 근로자가 유형 6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가 유형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연구를 수행을 하실 때 유형별로도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변수가 따로 이렇게 제공이 되니까요. 자, 이제 클립스 같은 경우도 이제 패널 조사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차이를 제외를 하고는 이제 동일한 내용의 설문이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것은 1에서 18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설문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가구형 설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이제 변동 가구원에 대한 관련 문항들, 이제 부모와의 어떤 경제적 교류가 있는지까지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주거라든지 교육, 보육 관련 문항들, 소득에 대한 문항들, 소비 저축, 자산 부채, 그리고 이제 경제 상태라든지 가계의 부담을 느끼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사교육 같은 경우에,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또 유형별로 또 나누어지죠. 임금 근로자 설문 같은 경우에는 유형 1, 2, 5, 6이 이제 포함이 되겠는데요.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변경 사항, 그리고 일자리 형태 규모, 그리고 근로 조건들, 근로 계약, 근로 시간, 임금 관련된 문항, 노동조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변수들이 다 있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다른 패널들과 같이 저희들도 이제 데이터 설명을 해요. 오늘 다 이렇게 풀어갔다가는 저희한테 너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는데 통합 설문지라든지 코드북 보시게 되면 또 자세히 또 나와 있고요. 비임금 근로자 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소득 변수들이 또 차별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네. 자, 저희는 이제 부가조사를 상당히 자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각 차수별 부가조사의 내용을 간추려 본 겁니다. 3차년도부터 보시게 되면 청년층, 건강은퇴, 중고령자, 근로시간과 여가, 노동조합 관련된 것들, 노사관계, 그리고 9차에는 또 청년층이 또 반복이 됐죠. 제가 사전 질문을 보게 되니까 이게 반복이 될 수도 있냐라고 이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저희들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안을 주시게 되면 반복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한 부가조사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또 서울대 팀에서 제안을 한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부가조사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가 이제 18차의 삶의 인식과 관련해서 부가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목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경제적 성과라는 것들이 있죠. 이제 교육 수준이라든지 임금, 취업, 노동 시장에서의 성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가 인지적 능력이라고 부르는 연령이라든지 교육 연수, 직장 경력에 의해서 이제 예측하는 논문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력을 다 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지적 특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unobserved characteristic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차이를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비인지적 능력으로 빅5라고 말하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이 부가조사로 이루어진 거고요. 또 통제 소재라든지 호혜성 이런 설문들로 부가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또 장년층에 대한 부가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은퇴 상태, 생애 주된 일자리에 있어서 이게 관련된 변수들, 그리고 퇴직금, 퇴직연금 어떻게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하는지, 또한 이제 가족관계, 사회관계 및 건강에 대해서 부가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패널의 데이터 구조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18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 클립스도 설문 내용이 아주 방대해요. 다른 패널 데이터처럼. 그리고 또 구성이 아주 복잡한 편이라서 이제 이용에 편리하게 자료를 이제 재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의 이제 어떻게 변수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가구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각 차수별로 가구 설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개인 통합 자료, 일자리 유형별 그리고 개인 실규 설문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부가자소, 조사 자료들, 그리고 지갑력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 18차 년도의 모든 정보들이 누적한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수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료로 통합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연결 구조가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가 되겠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차수별로 변수명이 다 달랐는데 이제 저희도 유저 프렌들리하게 통일된 변수명을 갖도록 자료 구조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응답자의 종사당 지위 변수가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이 변수명들이 다 달랐죠. 이제 14년도부터는 0314 마지막 0314라는 변수로 다 통일을 했고요. P 같은 경우가 이제 개인 자료가 되겠고 이제 스타가 된 게 땡땡이 된 게 이제 차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P 18 0314 1차 년도의 경우에는 P 01 0314 이렇게 변수명이 일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변수명의 부여 규칙이 되겠습니다. 앞에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 게 설문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가구형 같은 경우에 H, 개인형 T, 부가조사 A, 지갑력 J로 구분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말씀드린 조사 차수가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셋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 번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여러 개의 관련 문항을 하나의 셋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다시피 21에서 22번 같은 경우에는 가구 소득 관련 문항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변수명이 또 다시 붙게 되는 거겠죠. 마지막 두 자리가.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변수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또 응답 항목 역시 또 대부분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자료를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중치의 활용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리겠고 그냥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가구 가중치와 개인 가중치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W 같은 경우가 98 원표본의 가중치, 그리고 SW 같은 경우가 통합 표본의 가중치가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H가 이제 가구를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별은 역시 이제 조사 차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개인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종단면과 횡단면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에 따라서 W, SW로 구분이 되고 P는 이제 개인 가중치를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횡단면 같은 경우에 C, 크로스 섹셔널로 구분이 되고 L 같은 경우에 longitudinal로 해서 종단면 가중치를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고 각각의 활용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제 연구 주제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설문지도 이제 변수명이 일치화됐듯이 하나의 통합 설문지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통합 설문지는 1에서 18차 년도까지 조사한 그러니까 모든 항목 문항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보시게 되는 게 이제 설문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로직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있었다의 경우에는 나 1-1로 가게 되는 거고, 없었다의 경우에는 나 2로 가게 되고, 보시게 되는 바가 이제 조사 차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4번부터 18차까지 음영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4차부터 18차까지 조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1차에서 18차 조사 자료까지가 데이터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SES라든지 SPSS, 스테이라 모든 종류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저희 역시 영문화 버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가이드라든지 코드북, 설문지, 그리고 저희는 FAQ, 자주 묻는 설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멀지 방식이라든지 특정 변수들을 어떻게 이제 추출해내야 되는지 이거 전부 다 코드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이 CNEF라는 이제 국제 비교 패널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ross National Equivalent File이라고 하는 국제 비교 파일이에요. 거기는 이제 영국 패널 BHPS라든지 아까 설명드린 지석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가셔서 CNEF 쳐보시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하고 있는 그 CNEF 패널이 있어요.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만 공개 버전은 아닙니다. 일단 제안을 하셔야지 그 제안을 검토한 후에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연도별 현황이 되겠는데요. 저희 자료 활용 건수는 총 1313건, 작년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아주 많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학술진들지 OECD 보고서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주제로 활용을 할 수 있냐,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냐, 간단하게 그냥 작년에 저희가 워킹페이퍼 수행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주거력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는 게 클립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거력 관련된 데이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주거력을 구축한 게 이제 오른쪽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왼쪽의 변수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주거 이동에 대한 결정 요인을 파악한다든지, 그다음에 주거 조정 관련 의사결정 행동을 분석한다든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주거력을 저희가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생존 분석 모형 결과를 간단하게 제시를 한 건데, 이걸 분석함으로써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상이 아니고 이사 발생입니다. 이상 발생하면 안 되고요. 이사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거나, 하지만 일정 기간 길어지면은 다시 이제 감소를 하는 패턴을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였고요. 다음은 이제 비인지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성과.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강대 안태영 교수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인지적 특성들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 분석을 한 게 되겠죠. 취업 여부라든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자산과 은퇴자의 행복도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 패널로 분석을 한 것이 되겠고요. 제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워킹페이퍼를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워킹페이퍼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의 결정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냐, 그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죠. 근로소득이 있으면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다른 소득들이 있으니까,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 소득이 있으니까 이런 소득들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행복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운 거였고, 또한 이제 자발적 이직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는 건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의 이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위에 보시게 되면 한국노동 패널 조사 있죠. 클릭하셔서 일단 회원가입은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하시고 이제 설문지라든지 유저 가이드, 코드북, 보고서,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저 가이드에 이제 멀지 방식 같은 것도 코드로 다 올려놨는데요. 저희는 조금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 스마트 클립스라는 것을 구축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스테이트에 보시게 되면 다이얼로그 방식 같은 건데요. 멀지를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쭉쭉쭉쭉 선택하셔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알아서 멀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유저 가이드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식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상이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은 저나 노동 패널 팀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든지. 노동 패널 팀에서는 좀 싫어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이든지 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